자, 우리는 문제에서 통계표를 받습니다. 이 말은 내가 통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즉, 누군가가 통계표를 만들어서 나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표 작성자는 무슨 목적으로 여하튼 표를 만들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통계청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통계표를 만드는 목적은 통계로부터 얻은 정보를 질서 있게 표시하는 데 있다. 이렇게 통계표를 이용하면 통계 자료의 관찰, 비교, 해석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료는 해석입니다. 계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계산이 아닌 해석의 방법으로 통계 자료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통계표 작성 목적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표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수치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계산력의 정도는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외워야 합니다. 관찰, 비교, 해석이라는 겁니다. 관찰은 눈으로 살피다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살핍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죠.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다 이렇게 견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찾아서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해석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통계표 작성 목적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계산력의 정도는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통계 정보의 명칭과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시험지에서 통계표를 받았으니까 그 통계표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하죠. 그래서 통계 정보의 명칭과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별량, 변수, 측정치, 데이터 이와 같은 것인데 별량과 변수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측정치와 데이터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측정치죠. 측정치를 의미 있게 처리한 것을 데이터라 그럽니다. 자, 어떤 학급의 학생들 키를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키는 별량이죠. 조사값 이것은 측정치입니다. 자, 여기서 키 하나만 서로 비교했기 때문에 판단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키에다 체중을 더하면 데이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문제에서 받는 통계 데이터는 하나의 별량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별량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별량만 주어지는 경우는 조금 약하죠. 대개 두 개 이상의 별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읽는 방법은 내가 보고 있는 이 통계표의 데이터가 측정치냐 아니면 산출치냐 아니면 이 두 개를 합한 거냐 이것을 구분하는 거죠. 이것만 판단할 줄 알면 제목만 보고서 답을 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료 해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측정치가 무엇을 뜻한다, 산출치가 무엇을 뜻한다 이것을 꼭 이해해야 되는 거죠. 측정치는 말 그대로 세다, 재다, 사람 수를 세다, 몸무게를 재다, 측정한 값을 갖다가 측정치라 그러죠. 산출치는 측정한 값을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계산값이죠. 그래서 통계표 단위를 보고서 이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치와 산출치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자, 앞에서 데이터 척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측정치냐 산출치냐 이것을 머릿속에 꼭 넣고 이번에는 통계표 작성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데이터 유형은 크게
횡단면, 시계열, 패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표 데이터는 시계열이죠. 시간 순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횡단면인데 횡단면은 그 시점의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죠. 시간 순서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어떤 유형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주 데이터, 서열 데이터, 구간 데이터인데 이 중에서 구간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죠. 범주 데이터는 그 데이터에 있는 수치는 측정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로 부여한 숫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1, 여자는 2 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죠. 서열 데이터는 측정값을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전체를 잡았다는 겁니다. 구간 데이터는 구간을 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자, 서열 데이터와 구간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척도 그리고 데이터 유형을 이제 익혔으면 데이터 속성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측정치를 이렇게 흩뿌려 놓기만 하면 이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관찰, 비교, 해석이 쉽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도수 분포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와 같은 도수 분포표를 만드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되는 거죠.